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고 있는 이 최승련이, 그리고 이철 교장 선생님, 또 여기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생들, 제가 이 두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여기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게을르고 시간이 허용하지 않아서 여러분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써 가지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학생, 고등학교 여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내 생전에 처음 것입니다. 그래 오늘 배난간 학생 애들이 들어온다 보니까 무엇을 얘기해야 할는지 저는 아무 준비도 없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소위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자주 접촉하지 못한 것을 충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학교의 재단 이사장은 학교 건물을 짓고 시설을 끝냄으로써 자기 속이 임무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그 가정의 한 가장이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새끼 식량을 공급했다고 해서 그 가정의 책임을 다 했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모름지기 학교 이사장의 이름을 걸었으면은 공부를 잘하도록 시설을 하고 또 거기 임직원들이 모든 자기 개개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선생님들의 뜻을 살피고 또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이사장이 자기 소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내가 여기 이 학교에 소위 이사장이라고 있는 것은 크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만나니까 미안한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장 선생님, 최승야 교장 선생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나라의 어느 분야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교육이라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큰 것이 북에서 오는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군사주의입니다. 군사주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일단 교육비입니다. 이것은 공립학교의 교육비만 계산한 숫자이지 확실히 이 모든 사립학교 이런 모든 교육비를 합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군사주의보다 더 많은 것이 교육비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만은 더욱이 우리나라는 그 모든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고 또 그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생활을 하고 자기 생활비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마음과 재산을 다 바쳐서 자기 자녀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일생을 산다기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녀들 또는 그 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가장 우리가 바람직스러운 소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오늘날 선진 공업사회로 급격히 발전하고 또 제2 경제 도약이 80년대 올 거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지도층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이 다 열심히 교육에 힘을 쓰고 자녀들은 배우려고 애를 쓰고 부모들은 가르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기초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제2 경제 도약을 할 아무 큰소리 할 바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의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모든 이 동북아시아 한쪽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여건이 아무것도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38 이북에는
세계에서 제일 악랄한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두만강 이북에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공산주의 소련이 있고 압록강 또 북쪽에는 세계에서 10억의 인구를 가진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어하는 우리나라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군사, 치안 조금만 비급하면은 어려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그 경제의 발전 여건이 자원 면에서거나 국가의 안전 면에서 볼 적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랫동안 문화, 민족으로 조금만 가르치면은 선진공업사회의 모든 국민들과 똑같은 지성을 지닐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이 80년대 제2경제도약을 하고 또는 선진공업사회로 선진문화사회로 전진할 수 있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국민은 현재 다른 모든 산업 분야나 기타의 분야에 떨어져 있지만 국민의 교육 수준은 우리는 개발동사라는 국가라고 하지만은 선진공업사회 국민에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모든 지성을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계속해서 더욱 정부나 국민이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만이 우리는 선진공업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과거 한국 근대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불과 20년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건 다른 문화, 종교, 여러 분야는 100년, 70년 종교나 문화나 종교도 100여 년의 한국의 근대 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물론 불교 이렇게면은 몇천 년의 그 유래를 가지고 있고 또는 근대 종교인 기독교도 100년 이상의 그 한국의 기원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언론 이런 것도 70년, 100년의 모든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한국의 근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20여 년밖에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한국의 산업이 있다고 하지만은 극히 이렇다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농업, 그리고 대지주의, 농업경영, 경영농업, 이런 정도 내세울 수 있고 한두 가지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개정대야, 정성방직회사, 이런 정도 내세울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설업만 해도 조선 총독부 때에는 한 사람이 개인의 이름으로 건설업이란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게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의 한국 근대 이 경제라 하는 것은 불과 20년 전후 6.25 동란 이후에 불과 우리가 동란 이후에 겨우 시작을 해가지고 제대로 출발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근대 경제는 20년밖에 없습니다. 그 20년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20년간에 확실히 그 한국 근대 산업은 활목을 전진을 해가지고 국민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절대 빈곤에서, 절대의 굶주림에서, 절대의 헐벗음에서 그것을 해방하고 우리는 최소의 의식생활을 유지하게 되고 다시 우리 모든 문화, 예술, 사회면에 또 그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그 짧은 시일에 근대 산업의 그 효과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좋든 나쁘든 간에 각 사회의 모든 장단점의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한국 산업사회는 세계의 산업사회에 많은 영향과 또는 부분에 따라서는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서구의 모든 산업, 섬유 그런 여러 산업은 한국의 상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모두 국민이 단결해서 막고 의회가 단결해서 법률로 막고 행정적으로 모든 고탄이 이런 규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급진적인 한국 산업사회가 국내에 여러 가지 활목할 수 있는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산업사의 급진적인 발전과 설목할 그 여행은 역시 교육의 그 바탕을 가지고 교육자들 노력의 성과에 의해서 많은 인재가 각 분야의 중고등학교를 이수해서 대학 전공과목 이런데 모든 교수진이 미숙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크게 전진했기 때문에 한국의 근대 산업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향, 그 기틀을 우리나라 교육이 만들어 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은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직자의 책임은 어느 분야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책임보다 가장 소중한 직책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는 늘 생각을 합니다. 교직자의 생활, 교직자의 정신은 이것은 어떠한 철학의 정지, 종교의 정지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직자는 그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현대 중고등학교, 여자 중고등학교에 수녀 선생님을 교장으로 모신 것도 거기에 유인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항상 어렸을 때나 커서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방황하는 인생을 사로잡아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 때문에 그 교육의 선도자,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그 교육자는 반드시 철학적, 종교적 정신이 밑바탕에 따라 있음으로써 비로소 성장하는 진취적인 기질을 가지고 어제 오늘 다르게 성장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말을 시키는 대로 안 듣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늘 듣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좋은 일을 하라는 등 열심히 공부를 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는 어느 선생님이든지 어느 종교가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는 사람들은, 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가르치는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더 진인성 있게 받아들이고 배운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후진들은 선배들의 말보다 행동을 더 존중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그 선배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교육자들의 모든 책임은 더 막중합니다. 그러나 그 막중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괴로운 것 같지만 나는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러운 직책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얼마나 애를 쓰고 괴로우냐 이렇게 말하지만 진실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가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하는데도 제 자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는 일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만나서 나한테 그 수많은 일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으냐 이런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그 수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한 번도 내가 수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괴롭다고 생각해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내 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많은 일을 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그 경쟁과 투쟁 속에서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바깥에서 볼 적에는 그 수많은 일, 수많은 사람 같이 일할 적에 그 수많은 어려운 일에 괴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물론 좋은 일을 도움에 붙을 적에 물론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할 적에 더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그 일을 성취함으로써
좋은 일을 부딪혔을 적에는 다 쉬운 것입니다.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적에 어려움을 해결할 적에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느낍니다. 나는 우리가 수많은 그날에 해결할 수 없는 또 자기 노력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주위 사회 분위기, 정치 분위기, 국제적, 경제적 여건 또 그리고 국제적 모든 분쟁 이런 데어 우리의 모든 일은 현대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도 걸려있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란과 이락의 전쟁이 터지면은 이락의 수많은 사람이 가 있는 모든 것을 철수해야 하고 그 나라 정부와 관련되는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이란, 이락 두 나라가 또 전쟁을 하는데 두 나라에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치우치면은 어느 나라가 또는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현대를 적대시하고 또 어느 나라를 또 덜 할 수도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서 어떠한 수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인간의 원칙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경제의 원칙에 의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 공평히 어느 쪽에 기울름 없이 해결해 나갈 적에 우리는 다소 어려움이 부딪히는 것은 상대방의 오해여 우리의 잘못이 없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부딪혀도 수많은 것을 다 해결하고 또는 그 경쟁사회에 있어서는 현대가 국내적으로 커짐으로써 우리는 큰 어려움에 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니 그 기업이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공정한 조건에 어떤 큰일을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입찰이라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아무리 공정한 조건에서 모든 경쟁자들이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쟁에서 계속 이길 적에는 그 결과가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결과의 불균형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은 그 경쟁자들의 칭호를 타고 미움을 타고 국제경쟁사에서는 큰 함정을 타고 그 경쟁자 그 승승장구하는 경쟁자를 함정에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국제경쟁사입니다. 기업은 어떻게 말하면은 국가가 경쟁자와 경쟁하듯이 기업 자신이 하나하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불균형하면은 우리가 어떤 한 문제를 두고 20여 회사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쟁했다가 한 사람이 승리하고 19사람이 패배하게 될 것 하면은 19사람들 패한 사람들이 단결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이기게 되면은 계속해서 진 사람이 그 기업의 발전과 또는 경쟁자의 발전은 너무나 큰 격차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승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한 조건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승자가 공정한 조건과 그 규율만 가지고 변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에 많은 것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산업의 변화가 올 적에는 항상 경쟁에서 이긴 승자, 크게 발전한 자는 인기의 대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오늘날 경제사회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입니다. 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세상에 나서부터는 그 격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현대 자체가 처음서부터는 세상에